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됩니다. 법무부가 오늘 심사했고 조금 전 이 부회장이 포함된 광복절 가석방 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나흘 뒤인 금요일에 나옵니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의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네, 법무부는 올해 광복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오늘 낮 2시부터 열었습니다. 5시간 논의 끝에 조금 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 위원들도 참여해 논의한 결과입니다. 출소는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 오전 10시 이재용 부회장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네, 심사가 이게 요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심사 기준을 낮췄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확정이 됐고 형량을 꼭 채우면 내년 7월에나 풀려날 수 있습니다. 현재 60% 정도의 형을 살았는데요. 법무부는 원래 이 형기의 55%에서 95%를 채운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심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65%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법무부가 이 형 집행률을 5%씩 낮추기 시작하면서 이 부회장도 이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네,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가석방 심사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는 않았습니까?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이 법무부가 의견을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수사팀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 재계와 시민단체에서 보낸 찬성과 반대 탄원서도 접수가 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 동기와 복역 태도, 또 재범 가능성 등 심사 기준과 여러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부회장은 지금도 매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이 승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소라서 이번 주 목요일에 열리는 재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로 받는 마지막 재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에서 오효정 기자였습니다. 법무부 앞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1인 시위를 이어갔고 정의당은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를 앞둔 시각 정부 과천청사 앞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가석방 불어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가석방 반대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불법 합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프로포폴 투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가석방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냐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1인 시위도 이어갔습니다. 정의당도 같은 시각 바로 앞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기획된 촛불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이런 국정농단의 공범을 풀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만 가석방이지 취업 제한을 곧이어 풀어주면 사실상 사면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사면인 듯 사면 아닌 사면 같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주장해온 재계는 가석방 결정 이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총은 다만 취업 제한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석방의 경우 취업 제한에 걸려 당장 현장 복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취업 제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다른 사건들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프로포폴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가석방을 결정한 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남아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9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받습니다.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을 자신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의혹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승계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합병은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재판 결과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후속 재판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잘못을 뉘우치는 수감자를 일찍 풀어주는 제도인데 이 부회장의 경우 이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법무부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함으로써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셈이 됐습니다. 법무부의 판단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법체계의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은 이렇게 특혜를 받게 된다 그러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많이는 국민 앞에 평등하다라는 그런 헌법 정신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고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들이 걱정이 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전두환 씨, 대국민 사과하고 가세요. 피해자한테 사과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언제 사과할 겁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 지금 유족들 나와 계신데 한마디만 하시죠. 전두환 씨가 광주에서 열린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자발적인 건 아닌 듯합니다. 계속 안 나오면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재판부가 경고한 뒤에 출석했습니다. 오늘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호흡이 어렵다며 재판 중 나가기도 했고 법정 안에선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두환 씨가 부축을 받으며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지난해 11월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1심 선고 이후 9개월 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섰습니다. 부인 이순자 씨도 함께 왔습니다. 1심 재판부터 오늘까지 4차례 광주에 온 전 씨는 여전히 사죄 한마디 없었습니다.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광주 시민이란 이것도. 항소심은 지난 5월 시작됐지만 2차례 공판 기일에는 모두 출석하지 않아 이번이 첫 출석입니다. 전 씨 측은 계속 불출석하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경고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전 씨를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으로 증인 채택 등을 정했습니다. 전 씨 측이 신청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회고록의 편집과 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 측이 신청한 헬기 사격 현장 검증은 재연이 불가능하다며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채택한 증인이 출석하면 증인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재판에서도 두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시작 25분 뒤에는 호흡곤란을 호소해 잠시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지연의 우려에 대해 일주일에 2번도 할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립니다. 오늘 인정신문에 나온 만큼 다음 재판부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5.18 피해자 단체와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모여서 전두환 씨를 규탄했습니다. 전 씨를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자라고 표현했고 사죄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낮 12시 40분쯤 수십 대 경찰 차벽 사이로 전두환 씨가 탄 차량이 들어섭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달걀 등이 날아들 것에 대비해 투명 우산을 펼치고 엄호합니다. 전 씨가 들어오는 길목인 법원 후문 300m 거리는 경찰 차벽으로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법원 출입구에도 수백 명의 경찰이 배치돼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청해주겠습니다. 광주의 진상을 규명하고 법원 앞에서는 5.18 피해자 단체들이 마이크를 들고 전 씨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민주주의 최대 수혜자 전두환을 적법하게 재판하라. 5.18 피해자 단체 측은 전 씨의 불성실한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사실 형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주요한 뉴스가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되게 슬프고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고 조비우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5.18 당시 군부 가담자들의 양심 고백을 요청했습니다. 역사 앞에서 국민 앞에서 정말로 그 무거웠던 양심을 털고 이제는 양심 고백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전 씨 측에 유리하게 증언한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 씨는 지난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5.18 단체와 광주 시민들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전두환 씨를 향해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전두환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광주 시민과 우리 5.18 단체들이 용서를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사과 한마디 없이 떠난 전 씨를 본 시민들은 재판부를 향해 빠르고 공정한 재판을 호소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